네, 안녕하세요.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이경규입니다. 일단 성복고는 이제 사실 변화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생각을 하기로는 성복고가 지금 올해 고3부터 이제 변화가 있는 모습을 보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좀 한 이야기를 드리자면, 지금 현재 고3이죠. 현재 고3 성복고 학생들 이전에, 성복고 이전에 제가 여기 개원 멤버거든요. 성복고 학생을 총 2명 가르쳤어요. 이때까지. 개원할 때부터 이때까지. 근데 갑자기 이때 성복고들이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원래 성복고 친구들은 그 성복역 거기 근처에 있는 학원을 다니거든요. 근데 갑자기 몰려오는 거예요, 고1 때부터.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이지 싶었어요.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있구나, 성복고에. 그 느낌을 받았었고,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간 고3에도 성복고가 몰리기 시작을 했고, 현재 이제 고2로 올라가는 학생이죠. 거기는 이제 홍천고랑 성복고가 거의 비등비등한 수준으로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성복고의 학생들의 레벨이 굉장히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수학뿐만 아니라 다른 과목도 똑같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1등부터 10등까지를 뽑는다라고 하면 홍천 절반, 성복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한 점은, 분명히 아직도 성복고는 양극화가 일어난 건 사실입니다. 안 하는 친구들은 정말 안 하는 것도 사실이에요. 저희끼리 있으니까 편하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하지만 잘하는 친구들은 굉장히 잘하는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과거의 성복고를 생각하고 편안하게 가면 큰일 난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이전에 2년 전쯤에 제가 한번 유튜브로 올린 적이 있어요. 이제는 수지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던 수지풍덕 홍천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신봉, 성복, 홍천의 시대가 될 거다라고 2년 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제 나름대로 되게 좀 예민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미 변화를 예측하고 있었고, 그래서 성복고의 어떤 변화라든지, 그러니까 사실은 저는 이번에 이제 물론 제 자랑을 약간만 하면, 성복고 문과 전교 1등, 이과 전교 1등 올해 졸업한 다 제 수업 들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 문과, 서울대 간 친구, 이번에 서울대 의대 간 성복고 친구 모두 다 제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그래서 정말 압도적인 친구였고요. 사실 어머니도 소문 들으셨겠지만 이번에 고3에서 압도적인 결과를 낸 학교는 사실 홍천고거든요. 아시죠? 근데 그 학생들을 물리치고 항상 1등을 하던 학생이 서울대 의대 학생입니다. 항상 1등에서 3등 안에 항상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절에도 압도적인 친구인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다른 레벨의 친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여기 있는 서울대 친구들은 전원이 다 제 조교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전원이 다 제 조교로 일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장난스럽게 1월 26일 날 이제 이슈가 있다라는 이야기도 아마 문자도 받으셨을 겁니다. 제 조교가 한 명도 없습니다. 다 서울대 입학식에 가가지고 지금 그리고 서울대 결과를 지금 추합 돌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도 여럿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기다리고 있는 친구들한테는 저는 혹시 안 되더라도 그냥 반수해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충분히 서울대를 갈 수 있는 친구들이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지금 서울대 친구들 전부 다 저의 조교로 같이 일을 해주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성복고입니다. 이제 여기 아래에 있는 결과를 보시면 돼요. 이제 보시면 조금 느끼시는 바가 있을 것 같은데, 확실히 안타깝게도 표준 편차는 조금 큽니다. 그쵸? 작년 결과입니다. 근데 저는 이 데이터로만 말할 수 없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고 사실 생각을 하고 있어요. 지금 변화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성복고는. 이번에 어떤 서울대 의대라는 그 발표 결과를 통해서 저는 특이점을 지나가고 있다라고 감히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 굉장히 치열할 겁니다. 지금 참고로 위로 올라가는 2학년 성복고 학생들은 너무 치열합니다. 그들 간의 경쟁심, 심지어 질투까지 느껴질 정도고요.
정말 정말 치열한 학교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이제 위로 올라간 2학년 있죠. 걔네가 성복고 3학년이 되었을 때는 아주 좋은 결과를 낼 것이다 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성복고에 대해서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복고 하면 시험이 쉽다 라는 어떤 고정관념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저는 좀 편하게 이야기를 드리는 편이에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학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리긴 좀 곤란한데, 아까 이제 설명회를 이전에 다른 학교도 했었는데 수월하다라는 이야기까지 드렸습니다. 근데 성복고는 확실히 수월한 학교는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직도 뭔가 그런 생각이 있는 거죠. 아직도 뭔가 마음속 한켠에. 근데 결코 만만한 학교가 아니고 생각보다 만만치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좀 딴 이야기긴 한데요. 사실 제가 조금 변화를 관찰하고 있는 학교가 하나가 더 있어요. 혹시 뭐 자녀 아래 더 있으시다면 참고해 볼 만한 학교가 상영고입니다. 상영고가 유의미하게 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옛날 성복고 느낌 나요. 그래서 혹시 좀 뭐 이렇게 아래 동생이 있으시거나 이러면 상영고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옛날 성복고 느낌이 확 나고 있어요. 제가 약간 비밀 아닌 비밀은 현재 저희 반 수학 1등, 2등이 상영고 친구입니다. 변화가 유의미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변화가 있으니까요.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 2학년의 출제 경향은 매우 다릅니다. 딱 이 정도만 이야기를 드릴게요. 아직은 1학년이니까. 근데 이거 왜 기억하셔야 되냐면 2학년 때는 설명회가 없어집니다. 왜죠? 어머님들이 관심이 없어요. 이미 결과가 나왔고 네, 이미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아직은 꿈과 희망이 있죠. 네, 그래서 기억은 하고 계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아직 1학년 간담회지만 1학년과 2학년은 생각보다 많이 다르더라. 이건 꼭 기억을 해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그 어머님들이 때로는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감히 좀 말씀을 드리자면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요즘 친구들 더 잘할 때가 있어요. 어머님들이 비록 키우셨지만 그러니까 요즘 친구들은 저는 아까 제가 설명회 때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특이점을 지나가고 있는 세대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요. 확실히 학습량이 적다. 그러니까 저희가 매해 이런 이야기 하거든요. 학습량이 적다. 근데 이젠 진짜 특이점을 지나갔다. 저희가 하나로 알 수 있는 포인트가 있어요. 이렇게 관리 독서실이 전성기이던 시절이 있었나? 너무 전성기거든요, 관독이. 그러니까 그만큼 학생들이 관리가 필요한 세대가 되었다. 제 수업을 듣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애들한테 그 책 좀 내라고 이번 주 토요일까지 책을 다 내면 스티커 주겠다고 했어요. 어머니, 좀 그렇죠? 고등학생한테 스티커 주기로 했어요. 제가 이 책 있잖아요. 저 수학 선생님이거든요. 수학과 나왔고 표지를 이렇게 이쁘게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표지를 이쁘게 해놔요. 근데 이거 여학생들이 그럴 것 같죠?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혹시 아들을 갖고 계신다면 그 아들이 밖에서 하는 행태는 생각보다 다르다. 미감에 굉장히 예민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희랑 조금 다른 게 그들은 항상 유튜브를 보고 자란 세대예요. 시각적인 미감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그래서 안 이쁘면 공부 안 합니다. 이게 도움이 안 되잖아요.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안 이쁘면 안 하는 세대다. 그래서 저희가 뭐 이런 게 있죠. 저희가 그 스티커에 어떤 멘트를 써줄까, 멘트 이거 쓰게 해달라고 했어요. 뒤에서 애들이 뭐 제가 하는 멘트가 있어요. 뭐 홀수는 홀수다 뭐 이러면서 어떤 저만의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여학생이 쓸 것 같죠? 남학생들이 다 씁니다. 의외로 요즘 남학생들은 과거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됩니다. 네, 완전 다른 세대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요즘 친구들은 카카오가 공적인 자리에 쓰이는 거죠. 저희 문자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과 소통을 하려면 DM을 쓴다든지 그런 걸 쓰면서 소통을 해야 되는 세대거든요. 그래서 확실히 세대가 다르다.
그래서 이뻐야 된다.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이쁩니다. 그래서 정말 연구해야 되는 것들이 많고요. 또 하나 가장 큰 차이점은 요즘 친구들은 딸깍 세대입니다. 그러니까 AI가 발달하면서 딸깍했을 때 무언가가 바로바로 나와야 돼요. 참을 수가 없어요, 요즘 친구들은. 그래서 저희도 그 학생들의 흐름에 맞추려고 정말 많이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제 수업을 듣는 어머님들은 아시겠지만 원래는 저희가 학생들이 과제를 내면요, 저희가 직접 오답노트를 만들어 줬거든요. 그 만들어 주는 거를 다음 시간에 제공을 했어요, 사실은. 근데 저희가 한 2주 전부터 이제 앱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앱도 개발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코딩도 하고 있고, 정말 많은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그래서 뭐 좀 다른 이야기긴 한데 저희 조교님들은 모두가 제미나이 울트라를 쓰고 있습니다. 제가 다 지원을 하고 있어요. 다 지원을 해주고 있고, AI에 가장 익숙한 팀입니다. 가장 익숙한 팀이고, 그래서 최대한 빠르게 무언가를 제공하려고 오늘 과제를 내면 오늘 오답노트를 바로바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렇게 지금 현재 준비를 하고 있고, 그냥 이렇게 딸깍하면 오답노트가 바로바로 나오게끔 저희가 다 연구를 해서, 그래서 학생이 50명이고 100명이고 그 날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다 개발을 해놨고요. 저희가 이것도 지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작년에 사실상 거의 세팅을 해놓은 상황인데요. 학생이 학교 프린트를 줬어요. 그러면 다음 날이면 변형 문제가 다 나오게 저희가 다 세팅을 해놨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다 AI로 다 진행을 하고 있고요.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AI가 훨씬 더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엄청나게 발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로우 데이터만 충분하다라고 하면 요즘에는 수학 변형 문제도 많이 되게 빠르게 할 수 있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날 주면 다음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성복고 학교 프린트가 조금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EBS에서 생각보다 많이 나옵니다. EBS에서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성복고 이제 프린트 보면 아래에 뭐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약간 좀 어려운 척 해놓는 거 있거든요. 그거 전부 다 EBS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웬만하면 EBS 아니면 교육청. 근데 일부러 바꾸세요. EBS 중에 저희 유명한 거 있죠. 올림푸스 고난이도, 올림프 유형. 조금씩 다 바꿉니다. 그래서 혹시 여유가 있는 학생들이면 뭐 좀 사서 공부하는 게 좋고요. 뭐 제 수업을 듣고 있는 어머님들이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이미 풀고 있어요. 이미 싹 다 풀고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사실 필요 없어요. 이미 방학 때 싹 다 풀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자, 시험지에 대해서 조금 가볍게 이야기를 드릴게요. 저희는 우선은 수지지역 거는 무조건 다 풉니다. 수지지역 거를 일단 먼저 풀 거고요. 분당 대치 우수문항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선별을 해서 학생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해줄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 저희가 현재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좀 이야기를 드리자면 30분 시험을 보고 있어요. 15문제를 보고 있고, 그 15문제에서 틀린 문항에 대해서는 3배수로 이용을 해가지고 학생들이 틀린 문항에 대한 변형 문항까지 풀어볼 수 있도록 현재는 지금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는 조금 실전이기 때문에, 학기 중부터는 실전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객관식과 주관식이 다 있는 시험지로 진행이 될 거고요. 일주일에 3번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서술형 채점 이런 거 하나하나 세세하게 저희가 다 진행할 생각이고요. 참고로 아시겠지만 저희가 현재 손해설은 뭘로 제공을 하고 있냐면 저희 조교님들이 직접 푸는 걸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해설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컴퓨터로 제공된 해설은 제가 한 거고요. 근데 그러면 우리 서울대 조교님들은 어떻게 풀었지? 궁금할 수 있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들이 그렇네요. 서울대 의대 성복고 조교님이 풀어주고 있습니다, 참고로. 생각해보니까 그렇네요. 선배가 푸는 손해설입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런 손해설도 한번 비교해보면서 선배는 이렇게 풀었구나. 그래서 서로 비교해보면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정말 다채롭게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제가 느낀 바에 의하면 학생들이 바뀌어 가면요, 학교도 결국 바뀝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요즘에 제가 느끼는 건데 국어랑 영어도 성복역에서 벗어나서 수지구청으로 되게 많은 학생들이 오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2학년, 지금 이제는 2학년이라 봐야죠. 2학년은 성복고 학생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이제 거의 넘버 1등, 2등 하는 수준으로 성복고 학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만큼 치열한 학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분위기나 이런 것 때문에 너무 걱정은 저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히려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너무 치열한 거를 걱정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팁 아닌 팁을 드리자면 EBS도 중요하긴 한데 시중 문제집을 안 내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선생님들이 좀 변동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옛날에 심할 때는 어떻게 냈냐면 객관식은 아주 쉬운 문제들로만 구성을 하고요. 서술형 2문제는 시중 문제집에서 무조건 낼 때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올라간 3학년 성복고 시절에 일어났던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시중 문제집을 너무 무시는 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고, 만약에 어머니 생각을 해보세요. 시중 문제집을 공부를 한다라고 쳐요. 근데 예를 들면 고쟁이를 푼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학생들 고쟁이 B만 풀죠. C 안 풀잖아요. 근데 저라면 C만 풀겠어요. 1등급 수학을 공부를 해요. B, C 다 풀잖아요. 저는 C만 풀겠어요. 시간이 너무 없다고 하면. 네, 그게 훨씬 효율적이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어떤 문맥과 맥락을 생각해보면 되게 당연한 거거든요. 시중 문제집 왜 이용하죠? 1, 2등급 가르려고 쓰는 거거든요. 그쵸? 근데 뭐하러 B에서 내요? 센 B에서 왜 내요? 그쵸? 네. 그래서 물론 이건 맞죠. 학생들이 어떤 유형을 파악하고 실력을 오르는 데 활용한다는 건 좋지만 어느 이상의 문제집을 풀면 거기서 거기입니다. 네. 그러면 어느 이상 됐을 때는 학원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본인이 스스로 하겠다라고 판단한 학교도 학생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걸 선별해서 풀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뒤에 좀 뭐가 더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